이 관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약간 용어가 최근에서 조금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영역 같아요. 이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있으니까 그 안에 관계들이 많이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의 딸이고 어디서는 강사고 제 연구소에서는 소장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다중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마다 우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닫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것을 주먹국으로 여지까지는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데이터를 갖고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말투나 어조 같은 것들을 좀 공부해서 좀 학습을 좀 제대로 해나가자. 나만의 사람을 대하는 노하우나 레시피가 있으면 좋겠다. 그 영역을 공부하는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철학을 전공을 하고 미학에 되게 관심이 또 많았어요. 미술학도를 뉴욕에서 하면서. 근데 그거의 가장 근원은 유아기 적에 십몇 년이 만든 호감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태어나자마자 미국을 갔을 때는 제가 79년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글로벌화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타국에 대한 어떤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색적이지 않죠. 외국에서 살다 온 게 너무나 흔한 일이 되었는데 그치만 이제 이 흔한 가운데서도 꼬맹이들은 컬처쇼크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의 케어가 감정 케어가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어른들이 많이 놓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많이 글로벌 됐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은 유연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너무나 충격이 좀 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 시대는 어차피 이민이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아주 특수한 경우면 나가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고 갔는데 저는 이제 미국인인 줄 알았죠. 현장에서. 영어를 했는데 나만 영어만 할 뿐이지 타인은 아주 미개한 동양인쯤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 욕심에 백인 학교를 보내놨어요. 그래서 유일한 동양인이 친오빠가 저였답니다. 그래서 사실 책에도 쓰여있지만 뭐 선생님한테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만 안 된다고도 했고 그러면 뭐 아이가 어떻게 해요? 싸죠. 그러면 아이여도 수치심을 느끼고 차별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모를지언정 그런 순간은 아주 많이 서럽게 맞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좀 억울한 건 뭐냐면 한국에 왔을 때도 사실은 제 모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를 기억하시면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입학을 하면 한 1개월 반 동안은 아이들을 지켜봐요. 담임 선생님이. 엄마가 안 와요. 얘가 어떻게 자라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1개월 반 정도 지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상담을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럼 1개월 반 동안은 너무 서러웠어요. 잘 못 알아듣고 가격여겨도 잘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미국 갔다 와서 온 아이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대하냐면 아 얘가 언어적으로 좀 지능이 낮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어적으로 지능이 낮다가 불리한 요소일까요? 전 그거를 이제 고민하고 싶었던 거예요. 책에서. 왜냐면 똑똑한 사람이 대접을 받는다. 부유국에서 온 사람은 인정을 받고 동양인은 미개하기 때문에 뭔가 명예로서 부국이 아니고 이런 조건들이잖아요. 조건항에 내가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차별받았던 그 마음의 태도가 저의 유년기에는 굉장히 많게 저에게는 아픔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관계 커뮤니케이션을 다루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철학에 대한 책을 좀 많이 봐왔고 그래서 이제 그때의 이제 아픔은 기억일 뿐이다 이렇게 각오는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기간들에 부모들이 지금 이런 글로벌 시대에서도 외국을 많이 겪어야 되는 아이들은 케어가 실제로는 필요하다라고도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아픔은요 치유가 되기 시작한 게 30살 넘어서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른들에게 보호받고 싶었던 어린아이가 있었고 집 밖에 나가면 어른들한테 보호받지 못하는 게 너무 오래됐고요. 그때는 초등학교 때 제가 영어를 오빠랑 하면 친구들이 놀렸어요. 영어인지 모르고. 지금이었다면 되게 재능이었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당시에는 그러지 않아서 나를 표현하는 게 아주 부끄럽고 어려웠던 기간 그게 10대와 20대를 지배를 했습니다. 하필 아버지가 공무원이셔서 늘 겸손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겸손함이 조금 나를 더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거절하기도 어려운 사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해결된 지점은 아나운서 과정을 준비하려고 스피치, 실습을 준비를 하면서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심리학이나 철학을 공부하면서 해결 지점을 저 나름대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책에서는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관계를 지키는 말의 온도, 그 미세한 차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 진심을 전하면서도 불편함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우리는
나와 당신을 지키는 언어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